이 자리를 빌어서 집권 여당에게 지방 정부의 책임자로서 감히 구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대화하셔야 합니다. 지도자는 자기가 세워놓은 어떤 정책 목표를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밀어붙이는 게 지도자가 아닙니다. 지금 민영화 문제 때문에 척도까지 이렇게 파업이 되면 민영화 안 한다는데 노조가 무리한 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밀어붙일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민영화의 전 단계라고 불신하고 있는 그 불신의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화해 주셔야 합니다. 대화했다고 말하실지 모릅니다. 그러나 지난 이명박 대통령 때처럼 겉으로 이름은 4대강 사업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다른 팀에서 운하한다고 프로젝트 팀을 운영을 하는 사례들처럼 자꾸 불신이 생기게 하면 안 됩니다. 그러면 그 신뢰의 마지막 보로 대통령이 나서셔서 얘기를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. 민영화를 정말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정운영의 방침이라면 대통령께서 이것은 민영화는 전혀 안 할 것이고 나는 내 임기 중에 민영화 추진 않겠다고 선을 그어주시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자회사로의 분할이 필요한 일인지 아닌지 논의를 좀 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.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보증을 안 해주니까 서로 간에 무한한 불신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. 지금 당장은 조용해 보이지만 안녕하십니까라는 그 평범한 단어가 왜 사람들한테 저렇게 큰 파급력을 갖습니까? 다 참아왔지만 속상하니까 그런 겁니다. 폭폭하니까. 그 안녕하십니까라는 매일매일 하는 그 단어가 그 어떤 정치적인 구호보다도 왜 저렇게 큰 파장을 갖습니까? 당장은 대통령의 권위와 집권 여당의 집권 여당의 그 힘으로 이 상황을 평온하게 유지시키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. 그러나 역사를 보십시오. 그 민이 한번 출렁이면 그 누구도 못 버티는 겁니다. 안녕하십니까는 민이 어떤 식으로 출렁거리는지 무엇이 내부에 끓는지를 집권자들이 좀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주시길 저는 바랍니다. 그리고 끊임없이 그 속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. 대화를 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. 확실하게 그 말에 대해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행동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생각마저도 그 대화 속에서 수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줘야만 대화가 되는 겁니다. 내 방침은 확고해. 날 따라와.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화는 반드시 두 개를 필요로 합니다. 하나는 말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을 줘야 합니다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민영화 문제는 민영화를 안 하겠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안 믿는다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? 그러면 대통령까지 나서서 민영화라는 것이 국정운영의 목표가 아니고 그렇게 추진하지 않겠다고 확실히 모두를 바꿔서 신뢰를 얻어내야 합니다. 그럼 민영화를 가지 않는 민영화의 전 단계가 아닌 현재의 쟁점들은 민영화의 전 단계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필요한 논의임을 설득해야 합니다.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도 현재의 정부 정책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열어놓고 대화를 해줘야 합니다. 이런 과정이 정상적으로 국가가 힘을 모아내는 민주주의 선진 국가의 민주주의 정치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.